예, 뭐 연휴를 보내면서 5월을 맞게 됐고 또 그동안에 나왔었던 뉴스들도 참 많죠. 여기에 대해서 해석도 해보고 5월 증시에 대한 대비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먼저 이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. 코로나19 그 책임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이 또 갈등을 겪고 하다 보니 또 우리가 잠시 코로나19 때문에 잊고 있었던 미중 무역 전쟁 얘기를 하거든요. 네. 좀 이 상황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? 네, 뭐 사실 그 최근 들어서 좀 악재다운 악재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물론 뭐 지역에서 리스크 북한 관련 리스크가 잠시 있었는데 일단 그 악재로서의 그것은 이미 일단 해소된 것 같고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무역 전쟁의 발화 조짐이었는데 뭐 아무래도 미국 입장,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현재 그 대선을 앞두고 확실한 지지율을 좀 높이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서 중국 때리기 전략을 다시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뭐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아주 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빌미로 일단 글로벌 증시가 좀 지난 금요일에 좀 하락을 했다는 점에서는 좀 당분간은 이쪽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실 필요는 있다. 근데 5월 원래 전망 자체가 좀 초반에는 약하고 후반부로 갈수록 다시 좀 강해지는 모습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악재가 나올 만한 구간에 좀 제대로 된 악재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어떻게 할까? 뭐 매매 전략 측면에서 볼 때는 이걸 좀 잘 활용해서 다시 뭐 저점 매수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시장에 엄청나게 큰 메가토급 악재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찌를 만한 곳이 이제 중국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어느 정도 또 예견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투자 포인트나 전략으로 세워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. 잠시 후에 뭐 5월 증시에 대한 전망도 잠깐 시간이 되면 들어보겠습니다만은 전약 한 후강 정도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. 그런데 지금 경제 상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 어떤 글로벌 경제 지표에도 코로나19 여파가 계속 이제 반영이 되고 있고 경제 수장들도 최악이라고는 하는데 과연 뭐 어느 정도의 더 부양책이 더 나올까에 대해서는 좀 왈가왈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금 발표되고 있는 그런 지표들이 상당히 이제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1분기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 4.8%가 나왔는데 시장 기대치였던 마이너스 4%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로써 지금 2분기에 그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미국의 GDP 성장률이 지금 사실 뭐 시장 평균으로 보면 한 마이너스 한 35% 정도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를 지금 예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도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뭐 미국 FOMC도 잠깐 살펴보면 일단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그렇지만 뭐 무제한 양적 완화를 지속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확실하게 또 시장에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나쁘지 않은 그런 결정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. 그 유로존도 좀 한번 살펴보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.8% 정도 나왔습니다. 그 시장 예상치보다도 좀 더 나쁜 것이었고 더군다나 유로존의 그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사실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 규모를 좀 더 확대시키는 것을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양적 완화 규모를 동결함으로써 좀 실망 매물이 출회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런 점을 좀 본다 그러면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지금 경제 지표가 좀 상당히 예상보다 좀 더 나쁘게 나타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정책, 통화 정책이라든지 뭐 재정 정책을 더 확대해서 더 강력한 조치가 나오기까지는 아직은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5월부터는 각국 경제가 좀 재개될 수 있는 락다운이 해제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지금
각국에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의 효과도 좀 한번 보면서 통화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이 좀 더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이렇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예상보다 엄청나게 나쁜 뭐 실업이 계속 된다든지 뭐 고용이 상당히 뭐 안 좋다. 그리고 뭐 그 부양책에 대한 그런 현실적인 어떤 그런 영향이 뭐 잘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부양책 가능성도 있다. 그렇지만 일단 향후 경제 지표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요 자체만 본다면 뭐 전반적으로 다 빼고 요것만 본다면 증시에는 부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는 팩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뭐 각국 중앙은행에서도 어느 정도 펜은 남겨둬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주요국들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게 됐을 때 혹시 또 회복할 수도 있으니 한번 추이를 지켜보자. 다만 또 안 좋아질 때는 또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셨는데요. 조금 더 좀 구체적인 뉴스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렘데시비르 관련해서 미국 FDA가 긴급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? 근데 이거 그러니까 뉴스가 나와서 파는 건지 근데 이번만큼은 렘데시비르 긴급 승인되고 만약에 진짜 이게 코로나19를 좀 잡아줄 수만 있다면 되게 엄청나게 점프할 것처럼 이전에는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는데 지금 요 며칠이긴 합니다만은 네. 이런 흐름들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? 뭐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이긴 한데 그동안 그 치료제 테마로 인해서 사실 주가가 상승한 종목들이 많았는데 네.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치료제가 긴급 승인이 됨으로 인해서 좀 그 피로가 좀 누적된 것이 아닌가, 상승에 대한 그런 피로가 좀 누적됐다. 그래서 오히려 그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빌미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렘데시비르가 지금 치료제로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은 받았긴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 캐파라든지 그다음에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대중성은 좀 없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를 보더라도 지금 5월 말까지 14만 명 정도를 투약할 수 있는 그런 생산을 하겠다. 그리고 연말까지는 100만 명분의 생산을 가능하도록 하겠다. 그리고 가격 자체도 지금 상당히 좀 저렴하게 낮추겠다라고 말하는데 네. 사실 코로나 지금 19 발생 환자 수가 지금 사실 글로벌하게 100만 명보다 훨씬 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다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좀 더 여기서부터 좀 더 생산 캐파를 좀 더 늘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호재성 재료가 나오든지 아니면 이것을 계기로 인해서 좀 다른 치료제까지도 좀 이렇게 경쟁적으로 좀 나오면서 가격도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좀 만들어지면 확실하게 코로나19를 잡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든다고 보이는데 아직까지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코로나19가 빠른 시간 내에 단시일 내에 잡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투자자들의 입장이 아니겠냐라고 보여서 관련해서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 주가가 이제 발표 이후에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국내에는 그 관련해서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오늘 나온 뉴스로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치료제를 좀 생산할 수 있는 위탁 생산할 수 있는 업체를 좀 찾아보겠다라고 해서 국내 업체들에게도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하다고 보여서 좀 더 이 관련해서는 테마로서 아직까지 뭐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고 잠시 이제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예,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뭐 상승에 따른 피로감도 있을 테고 좀 미국에서 확진자가 113만을 넘어갔으니까 연말까지 100만 명분의 생산 계획은 좀 부족한 감이 있다. 다만 우리 시장에서 뭐 이 모멘텀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줬고요. 자, 우리가 쉬는 사이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아서 바로 다음으로 또 넘어가자면 주요 기술주들도 실적을 미국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? 그럼 어떻게 보셨습니까? 실적이 뭐 구글 같은 게 대표적으로 잘 나왔고 뭐 그렇게 하는데 사실 뭐 전년 동기 대비로는 잘 나왔는데 저도 이제 그래서 잘 나왔구나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애널리스트의 코멘트를 좀 읽어보니까 예상치보다는 좀 저조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.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온라인 관련해서 지금 좀 비접촉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서는 실적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본다면 만일 그 전반적으로 코로나19가 뭐 좀 어느 정도 좀 잡히는 그런 국면이
왔을 경우에는 IT 기업들이 상당히 경기 회복에 따른 실적이 오히려 좀 증가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들의 실적은 예상보다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뭐 IT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뭐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저는 뭐 이게 2분기까지도 지속적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2분기 대표적으로 실적이 호전되는 업종이 지금 뭐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실 온라인 기업들도 뭐 계속 지금 주가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여기에 그 택배라든지 골판지 업종에 대한 그런 좀 관심도 가지자는 그런 분위기가 지난 그 마지막 거래일에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 좀 주목해야 될 업종으로 볼 때는 일단 사회적 거래두기가 좀 완화됐다. 그리고 이제 긴급 재난 자금이 지급되면서 사용이 될 것이다. 이런 데 본다면 한시적이나마 내수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관련 종목들, 내수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하루 반짝 뭐 그다음에 이틀 밀리더라도 꾸준한 관심으로 저점에 매수하는 그런 타이밍을 좀 찾는 그런 것이 좋아 보이고 그리고 그 수출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경기 회복의 속도가 상당히 지금 더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은 지금 경기가 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리고 하지만 그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는 추정 자체가 좀 변수가 좀 많이 오히려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하셔서 좀 당분간은 내수주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코로나19 사태가 국내에서는 좀 진정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해외 같은 경우에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수출주보다는 내수 경기 관련해서 좀 관련 종목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. 그러면 5월 증시 이제 큰 그림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상방보다는 하방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더 많더라고요. 부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? 상방이 지금 사실 글로벌하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변수들이 좀 몇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상방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키워드는 아무래도 경제가 글로벌하게 재개되면서 이에 따라서 상당히 회복되는 모습이 좀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외국인의 그런 매수세를 유발할 수 있고 그 외국인 매수세가 증시의 상승의 원동력이 다시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상방인 것 같고요. 두 번째 그 하방을 보는 것은 사실 하방은 하방인데 이게 뭐 급락한다 이런 건 아니고 상당히 지금 그동안 급락을 했던 그 그 폭이 이미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. 지금 1900에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1900포인트 부근에서 사실 지난번 그 1400대 초중반까지 그런 하락이 이미 다 회복이 되었고 여기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지금 상당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.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12개월 선행으로 봤을 때 PER 한 10배 이상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 3월 그 후반부에 가장 저점이 7.3배,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금융위기 이후에 최초로 뭐 7배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그때는 메리트가 있었지만 지금은 주가도 많이 올랐고 또한 실적 추정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계속 짓누르고 있다.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지금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그 펀더멘탈이 중요한 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지금 사실 이제 조정이 오겠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조정이 안 오고 있습니다. 그거의 가장 큰 원인은 풍부한 유동성인데요.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지금 개인 투자자 위주로 좀 유입이 되면서 지금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좀 또 빠지면 사겠다는 그런 매수가 대기 매수가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밀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점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경제가 이제 재개된다. 요게 아마 기대감이 좀 선반영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점이 실질적으로 경제가 재개된다고 해서
해서 바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을 빌미로 좀 이익 실현의 그런 빌미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5월 증시의 전반적인 큰 흐름은 초반엔 좀 약하고 후반부로 갈수록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 쪽으로 다시 턴할 수 있다라는 큰 흐름을 보시면서 4월에 현금을 이미 확보하셨던 투자자들 여러분들께서는 5월 중순까지 저점에 다시 보유하던 종목을 재진입한다. 이런 관점에서 좀 기회를 탐색하는 전략이 전반적으로 5월 달은 좀 유망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이거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온라인상에서 좀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아서 이것만 여쭤보자면 5월에 그러니까 2차 충격 얘기도 하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2위와 갖다 붙이기 나름이긴 한데 그럼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. 이 정도로. 지금 현재로서의 그 유동성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,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업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2008년에 금융위기 사태를 좀 거의 유사하다고 이제 주가 흐름이 유사하다고 본다면, 예. 그때도 1차적으로 크게 하락한 이후에 반등이 급속도로 나왔습니다. 하지만 그 이후에 글로벌하게 유명한 기업들이 지금 파산 위기에 놓았다든지 그런 다시 또 메가톤 충격이 나오면서 좀 2, 3개월 정도 더 다시 재하락해서 그 이후 그러니까 최초 저점 대비 한 6개월 이후에 다시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2차적인 충격이 5월 달에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현재 같은 분위기에서 돌발 악재가 엄청난 게 나오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연휴 사이에 나왔었던 뉴스들 분석을 해보고 또 5월 증시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.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